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는 뇌입니다. 네, 그래서 뇌를 이해하고 뇌에 대한 활용 원리를 알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개발의 열쇠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뇌과학자만큼, 의사만큼 또 그런 지식을 탐구한다고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100%가 아니죠. 중요한 건 네, 활용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활용이다. 근데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 아이의 마음, 정서,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뇌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뭔가 훈련하고 개발하고 뭔가에 접근하는 교육 방법, 네, 그런 교육기관, 또 그런 학교의 교육 모델,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미래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뭐, 방향에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면,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조금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과거의 뇌를 하려면 치료였죠. 질환이었기 때문에 다 병원에서, 의학에서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요. 의대 밖으로 처음 나왔던 전 세계의 뇌 관련 학과가 바로 MIT 1986년 뇌인지과학과의 신설이었습니다. 한국은 20년이 훌쩍 지나서 2007년에 카이스트가 국내 최초로 의대가 아닌 곳에 뇌 관련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바이오 및 뇌공학과예요. 격차가 20년이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한국도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요. 왜 뇌가 선진국들이 이토록 뛰어들고 있냐? 마음의 총사령탑이니까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결과 중심, IQ가 얼마다, 시험 점수가 얼마다, 이렇고, 어떤 친구는 잘 가고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어떤 친구는 정서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친구는 카이스트 가서도 자살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피상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이제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겠다 해서 대학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한 거죠. 2007년에 카이스트 바이오 내공학과 얘기 드렸고요. 8년 후에 2015년에 이화여대가 이제 뇌인지과학과를 신설합니다. 이거는 공학계열, 융합계열로는 이화여대가 네, 학부로는 처음. 2020년 20세기의 그 마음 행동 변화는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이제 뇌과학과 합쳐져서 심리뇌과학과. 2022년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가 드디어 뇌인지 과학과를. 이거는 뭐 하는 학과냐? 인간 뇌에 대한 본질적 탐구. 그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초대 학과장으로 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네, 흐름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대는 이제 원격 대학으로서는 이건 다 공학이에요. 그리고 융합학문, 심리하고의 융합, 이런 거, 인지심리, 인지과학. 네, 그런데 여기는 활용 개발 분야에서는 네, 글로벌 사이버대 내교육 전공이 2010년에 최초였습니다. 최초로 내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이 생긴 거죠. 여하튼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탑 클래스 대학들이 이런 뇌 관련 학과들을 신설해 왔다는 걸 네,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선진국 일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다. 분야별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임용고원 있죠? 그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그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로 나가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2010년이 늦어서 2014년에 그 서울교육청이 처음으로 중등 신임교원, 중고등학교 그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원들이 한 일주일 정도 저기 방배동인가요? 서울중앙교육연수원에서 그 교원 연수를 받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뇌 관련 연수가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이게 왜 들어갔냐? 뇌 시대가 본격화되었으니까요. 이제 중학생, 이 중등입니다.
중학생을 이해하려면 중학생의 뇌를 이해해야 된다. 중학생의 뇌가 무슨 뇌죠? 네, 외계인의 뇌 아닙니까? 네, 성인기 발달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공사를 하는, 그래서 에일리언 브레인을 이해하자.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했는데, 여기가 보면 접니다. 여기 한국내과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연수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연수 원장님께서 이런 연수를 시작하는 건 연수원 개설 이래 처음이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터닝 포인트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본격화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뇌연구 마스터 플랜도 수립이 되어서요, 이런 걸 한 겁니다.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게 98년에 세워졌고요. 여기 다 뇌과학, 의학, 공학 이런 거였죠. 1차가 98년, 2차가 2008년, 10년 주기입니다. 근데 2차 때는 뭐가 들어갔냐면 인지가 들어가요. 네, 기존에는 과학, 의학, 공학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융합이 들어가죠. 2018년, 이거 앞으로 2027년까지인데요. 슬로건을 보십시오.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 이제 중요한 건 과학과 의학에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실제적 생활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 활용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뭐 트라우마, 뭐 정서에 대한 기제들, 또 뭐 중장년들은 치매 예방에 대한 관리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의학자로서 뇌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까, 그 인식 전환이 가장 핵심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 뉴로 카운슬링. 뉴로 카운슬링이란 건 뭐냐면요, 카운셀링 있죠? 누군가를 상담하고 코칭하고 하는 카운슬링 분야하고 뉴로, 신경과학하고 결합이 된 게 뉴로 카운슬링입니다. 지금 여기 오는 주최기관인 비알내교육이 학부모님들 오시고 아니면 아이들 오면은 뇌파도 찍고 그런 거를 생체 신호 검사도 하고 코칭하고 이런 상담을 하죠. 이 분야가 뉴로 카운슬링 분야입니다. 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좀 앞서서 해가고 있는 거죠. 뉴로테라피, 이런 것도 이제 치료 개념으로도 이런 분야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여기 비알레 교육처럼 더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과거에 20세기 때 바라봤던, 네,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과 행동 변화를 얘기하는데 메타인지, 몰입, 이런 거, 그 굉장히 허상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죠. 네, 몸과 마음을 떼놓아 놓고 뭔가 지식으로, 인지적인 기반 학습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대한 21세기 뇌과학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중요하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뇌파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학습적으로, 이게 아마 비알레 교육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거 검사들, 이런 게 더 범용화가 돼야 되죠. 왜냐면 이제 선도하고 계시는 영역 분야니까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제는 IQ 검사를, 집단 검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으신 초등학교에 자녀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IQ 검사를 한다. 네, 교육청에 신고하셔야겠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라 그런 집단 IQ 검사를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다. 네, 왜냐?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하는 뭐 웩슬러 검사나 이런 건 괜찮죠. 근데 비교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나온 서비스 하나,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면요. 이 뉴로 게이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대열 교수라고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뇌석학입니다. 이 형제가 창업을 했는데, 여기 MRI 병원에 가면 찍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서울 신사동에 있는 MRI 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찍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놨어요. 여기에서 10세, 15세
아이들이 가서 40분 정도 MRI를 찍으면 그것을 AI와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167개 항목에 무려 2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주는 겁니다. 여기 아마 서울에 강남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소식을 조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는 이런 서비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뇌 분석이죠. 이제 인간의 뇌를 분석하고 진단하겠다. 이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네, 이제는 과거의 어떤 심리 검사, IQ 검사, 문답식 검사로는 아이의 정확한 것들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220페이지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브레인의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한 잡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신 분들은 지난호 96호에 인터뷰가 실려 있고 여기 사이트 오시면 기사가 무료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67개인데요. 이 바스라고 하는 브레인 분석 서비스 다양한 과거 능력에 대한 71개 항목 그 다음에 뇌발달 상태 즉 뇌나이가 53개 그리고 여기 브레인 뇌 위험성 여기 보면 이제 자살 충동성 ADHD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리스크라고 위험도라고 표현한 건 이제 의료법 위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보고서 하나를 보면 부모와 아이가 자기를 총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아직은 내면에 대한 것까지는 없지만 상당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자 이런 시장이 커지면 어디가 결국은 주목을 받겠습니까? 뇌에 대한 분석 진단이 커지면 뇌 훈련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영렬 대표도 제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뇌교육 대학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생태계, 이런 두뇌에 대한 생태계를 좀 잘 만들어 가자 같이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눴는데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